안녕하세요. MTN 기업경제센터 황금빛 기자입니다. 최근 석유화학 회사인 HD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NCC 설비, 즉 나프타 분해시설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HD현대케미칼은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합작사이기도 한데요. 각각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NCC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설비를 통합 운영해서 점진적으로 감산을 하는 방식으로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란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NCC는 그간 석유화학 산업에서 대표적인 캐시카우로 여겨졌는데 최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NCC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롯데케미칼, 여천 NCC, 대한유화 등의 실적을 보면 계속 이익을 잘 내다가 2022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NCC 수익성이 악화한 이유, NCC 구조조정 효과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수익성이 악화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NCC는 정유회사로부터 가져온 나프타를 가지고 에틸렌 등 기초 유분을 뽑아내 돈을 버는데요. 에틸렌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로 활용도가 높아서 산업의 쌀로도 불립니다. NCC에선 다양한 원료가 생산되는데 그 가운데 에틸렌이 30에서 40%로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기업들은 핵심 수익성 지표로 에틸렌 스프레드를 봅니다. 다시 말해 마진인데요. 나프타를 사와서 에틸렌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에틸렌 가격에서 나프타 가격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익분기점을 톤당 250에서 300달러 정도로 보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2022년부터 마진이 줄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석유화학 산업이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과거에도 떨어진 적이 있긴 한데 이번에 2년 넘도록 회복이 안 되고 조금 오래 가고 있습니다. 최근 수치도 살펴봤는데요. 역시 250달러 밑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에틸렌 공급 과잉입니다. 전 세계적 경기 부진으로 에틸렌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공급은 넘쳐났고 이에 에틸렌을 제값에 팔지 못했다는 건데요. 특히 이 공급 과잉의 원인으로 중국의 설비 증설이 지적됩니다. 중국은 석유화학 부분 자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2020년부터 관련 설비를 증설했습니다. 에틸렌뿐 아니라 프로필렌을 뽑는 설비 등을 증설했는데 그림을 보시면 자급률이랑 생산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았다는 건데요. 전체 석유화학 수출 물량 가운데 50% 가까이를 중국이 차지했는데 점차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틸렌 같은 경우 국내 생산량의 80% 정도를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를 수출하는데 그 가운데 80%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가동률을 낮춰왔고요. 2023년 기준 국내 NCC 평균 가동률이 73%였는데 이 가동률이 80% 밑으로 내려가면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발 공급 과잉을 두고선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구조적인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때문에 감산을 위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중국이 설비 증설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설하는 설비에는 COTC 설비도 있는데요. 이 또한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COTC 설비는 나프타가 아니라 원유에서 바로 에틸렌 등 기초 유분을 뽑아낼 수 있는 설비입니다. 중국에선 2019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제대로 뭐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하고요.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씩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나오면 NCC와 비교가 안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공정이 단축되고 수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럼 국내에서 NCC로 에틸렌 뽑아내는 거랑 경쟁이 안 될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공급이 늘어날 거란 시각입니다. 반면 중국발 공급 과잉을 일시적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업황이 안 좋았던 데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한 영향도 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플라스틱의 10에서 15% 정도가 건설 쪽 수요인데 이 건설 투자 역시 침체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기가 회복되면 수요가 회복되고 공급 과잉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또 환경 규제 등으로 중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에서 NCC 노후 설비 폐쇄를 차례로 진행 중이라 공급이 줄어들 여지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공급 과잉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한 전문가는 COTC 설비 역시 초기 단계라 NCC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하기에도 이르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COTC는 원유를 직접 넣어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건데 나프타보다 원유 가격이 비싸다. 여기에 COTC 설비 투자비 등 고정비가 더 들어가는데
있다는데 어떻게 경제성이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에틸렌 마진이 떨어진 데는 에틸렌 공급 과잉 영향도 있지만 원가인 나프타 가격 상승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석유화학 업체가 나프타를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변 정유업체에서 파이프로 가져오거나 해외 정유업체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국내 NCC 기준 나프타 수입 비중은 70에서 80% 정도로 전해지는데요. 이 나프타 수입 현황을 보면 러시아가 25% 정도를 차지했는데 그림을 보시면 2022년부터 러시아가 없죠. 이 자리를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등이 차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이 러시아산 에너지에 제재를 가했잖아요. 여기에 한국도 동참을 했고 그러면서 나프타 수입처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산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중동산이 평균 4.2% 더 비싼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제재로 러시아가 가격을 대폭 낮춘 나프타를 중국이 싼 가격에 많이 사갔습니다. IM증권에 따르면 원가 측면에서만 보면 중국 NCC 업체들이 한국 NCC 업체들 대비 최대 15% 정도 더 저렴한 원가로 생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석유화학 업체들이 수혜를 본 거고 우리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고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산 나프타를 수입하면 해결될 것이란 건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국내에서 많이 수입해온 러시아산은 품질의 균일성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국내에서 들여오기 편하기 때문에 가격이 싼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NCC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NCC 구조 조정 좀 하고 점진적으로 스페셜티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스페셜티는 쉽게 말해서 새로운 소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에틸렌 같은 범용 소재보다 기능이 더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를 말하는데 스페셜티도 많이 쓰이면 범용 소재가 되겠죠. 한 석유화학 연구원은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는 게 더 쉽다 보니 범용 소재만 만들고 있었다. 스페셜티로 가자는 주장은 20년 전부터 있었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스페셜티는 시장도 만들어야 하고 투자도 많이 해야 해서 쉽지 않은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NCC 통합 운영 효과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엇갈린 시각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NCC를 통합 운영하면 인건비도 줄이고 시설 관리비도 줄이고 좀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지 않겠냐. 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원재료인 나프타를 살 때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반면 구조조정한다고 수익성이 개선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었는데요. 나프타 가격이 NCC 원가의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나프타 가격은 시장가로 정해져 있고 다른 비용을 줄여봤자 크게 줄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전문가들은 대부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의 중국발 공급 과잉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고 이에 업황이 돌아오더라도 전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증권가에서 NCC 업황이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슈체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